반갑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리뷰인 S를 사용하고 목격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서몬과 S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로보택시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 과거 골드만삭스가 평가했던 FSD의 EPS 기여, 매번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쓰는 언론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영상 너무 귀여운 영상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S를 통해서 호출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강아지가 타고 있어서 마치 강아지가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하드웨어 3 테슬라 차량이 코스트코에서 S를 사용하는 영상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드웨어 3 차량에서도 S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함께 영상을 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S를 사용하였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S를 사용하면 주변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차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대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코스트코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카트도 끌고 가고 차량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앞쪽에 카트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며 안전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보내주고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인상적인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스탑 사인이 있죠. 이 스탑 사인을 정확하게 지키며 완전하게 멈췄다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코스트코 입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붐비고 있지만 여기서도 아주 안전하게 스마트 서몬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 S를 사용하고 있는 차주분이 있는데 이 차주분이 있는 곳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호출이 되어서 마지막에 대기를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이 S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장난기 많은 분이 있는데 차 안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살짝 건너려는 제스처만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S는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인용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차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설명하며 어제 봤던 S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신규 스마트 서몬과 과거에 존재하던 스마트 서몬이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전혀 똑같지 않죠. 조금 쉽게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은 과거 피처폰이 있었는데 이 피처폰에서 하드웨어 하나를 제거하고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스마트폰이 된 게 이번 S 업데이트입니다. 뭔 소리냐? 이전에 있던 스마트 서먼 같은 경우는 초음파 센서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S로 바뀌면서 카메라만으로 추가 센서 필요 없이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하드웨어가 줄어들었는데 기능성이 더 나빠졌는가? 그렇지 않죠. 더 뛰어나졌습니다. 이번 S 같은 경우는 테슬라 FSD 트레이닝에 사용되었던 엔투엔드 AI 트레이닝이 상당 부분 적용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스마트 서먼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주변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교통 법규도 지키며 거의 FSD 수준의 주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 스마트 서머는 정말 단순한 상황에서만 작동이 가능하였고 또 실제 초음파 센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줄였는데 오히려 성능은 더 강력해졌다. 이게 테슬라가 나아가고 있는 방안이자 왜 앞쪽에 actually 진짜로 스마트 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S가 활용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현실이 그대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아주 흔한 주들도 많습니다. 그런 주에서 테슬라를 본 적은 많지만 차량에 아무도 없는데 움직이는 테슬라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보겠습니다. 뭐야 이 차가 혼자 움직이네, 이런 이야기가 벌써 수근수근 거리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차가 혼자서 복잡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을 주며 한마디씩 합니다. The fucking Tesla's driving by itself. 뭐야? 운전자가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상 하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S를 사용할 때마다 수십 명이 이를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홀마 스카달로그 씨가 공유해주신 FSD 주행 영상인데 이게 어디서 진행이 되었는가? 지하 주차장 혹은 주차 타워에서 FSD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하였던 S 역시 FSD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 타워에서도 S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며 FSD가 벌써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성취했는지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건설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FSD를 트레이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트레이닝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높은 성능이 나올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은 벌써 미리 봤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차량 내부 좌석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상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 좌석이 2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4개의 좌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좌석이 회전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과거 일론 머스크가 왜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를 연기했는지 그 이유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중요한 디자인 변경을 언급하였는데 만약 그 디자인 변경이 이 좌석 회전이라면 그리고 이 좌석 회전이 단순하게 회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성능과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로보택시가 다가오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혹시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다음 내용입니다.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Steer by Wire 기술을 벌써 보여주었죠. 이 Steer by Wire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좌석이 앞뒤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제 차량의 앞바퀴, 뒷바퀴 구분을 무너뜨리고 앞뒤 구분 없는 차량이 로보택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게 Steer by Wire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그록이 답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지만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앞바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혹은 모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테슬라가 워낙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 주로 도심 환경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또 FSD 같은 경우 길이 막혀 있을 때 이제 후진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후진하는 것도 곧 업데이트 되겠지만 사실 앞뒤를 바꿔서 그대로 똑같은 FSD를 적용시키면은 손쉽게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량의 앞뒤를 똑같이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FSD를 그냥 앞뒤만 바꿔서 그대로 적용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로보택시에 충분히 많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일론이 마지막에 이런 변경을 요청해서 로보택시가 연기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과거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가 FSD를 통해서 2030년 매출 업사이드 포텐셜이 750억 달러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분석이 나온 시점이 2023년 말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FSD를 통해서 벌써 10억에서 30억 정도의 매출을 테슬라가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던 시점이죠. 그런데 FSD 완성도가 더 높아지고 로보택시가 나오게 된다면 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나왔던 FSD만으로 예상한 매출액이 2030년 750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잘 풀린 경우에 2030년 750억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 EBIT 마진을 22%로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 매출에 대한 마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소프트웨어 매출 같은 경우는 마진이 6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매출의 22% 마진을 잡는다 하더라도 거진 32달러의 EPS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4분기 동안 테슬라의 EPS를 보게 되면은 2달러 34센트가 되죠. 그래서 미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7.7배의 EPS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3.6배의 EPS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 매출을 FSD만 보고 있는데 FSD가 완성이 되고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면은 이 로보택시 시장 자체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해서 FSD를 추가 판매하는 시장보다 로보택시가 시작됨으로써 열게 되는 시장의 규모가 이것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도 지금 보면은 너무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로보택시가 시작된다면 이 수치가 낮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이유이자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가 높은 중요도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많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특히나 또 범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가 이 범죄를 파악하는 새로운 쓰임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찰들은 테슬라 센트리 모드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범죄자를 찾는데 추가로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이 하나의 외부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높아지는 범죄율에 대항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테슬라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온갖 악질 범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다 차량에 타고 있는 여성을 대낮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납치하는 장면입니다. 좀 많이 끔찍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을 충전할 때 강도가 나와서 납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충전 포트를 추가로 활용해서 바로 차량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활용하면 충전 중에도 도망갈 수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더욱더 안전하다 하면서 실험하는 영상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토크가 높다 보니까 힘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납치범들이 차로 앞을 막아놓고 사람을 납치하려고 해도 테슬라는 이를 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또 없는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해서 얼마나 책임감 없는 기사를 많이 쓰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디어의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똑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그 글을 읽고 광고비를 올리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광고주가 광고를 끊지 않도록 하는 기사를 올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BYD가 테슬라보다 조금 더 전기차를 많이 팔았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BYD가 테슬라를 따라잡았다. 테슬라는 끝장이 났다라는 기사가 연달아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에서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큰 패닉이 일어났는데 이 패닉에 편승해서 최대한 많은 클릭을 얻기 위해서 포르투갈 공항에서도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 이를 테슬라라고 거짓 기사를 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화재, 200대 전속, 이데일리, 조선비즈, 노컷뉴스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슬라가 아니라 내연차였다는 게 확인이 되었죠. 또 비슷하게 YTN, MBN, 채널 A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는 기사를 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 NPC를 조작하는 방법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감정적인 동료를 만들 수 있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진실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게 NPC를 조정하는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또 그 밖에 독일 정부에서는 새로운 전기차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구매한 금액의 40%까지 첫 해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이 세액공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6%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세액공제를 제공해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기차 판매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폭스바겐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CFO가 우리는 1, 2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폭스바겐이 원가 감소를 성취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CFO가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테슬라가 지금 성취한 내용입니다. 마진이 줄어드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테슬라는 벌써 원가 관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성취하여서 판매 가격을 낮춘 것이었고, 또 생산 능력 역시 기하급수적인 생산 능력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사이버 트럭 역시 아주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죠. 테슬라가 갔던 길을 항상 다른 기업들이 뒤늦게 쫓아가고자 한다. 무언가 확실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호주에서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 장치 설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444개의 메가팩 배터리 저장 장치가 설치가 되기 시작하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4억 2,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메가팩이 됩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 8월 마지막 주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석탄은 호주 전력의 49.1%를 차지하였고, 폭풍 덕분에 풍력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가 48.7%의 전력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추가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인 브랜든 씨께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과거에 확인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로 완전체 4680, 즉 음극, 양극 모두 건식 공정으로 만든 4680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확인했던 내용이죠.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4680 수율 문제 때문에 1000대 정도밖에 목격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4680 수율 문제가 대두되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 기가 텍사스를 보게 되면 이 사이버 트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000대였는데 다 어디 갔을까? 이번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었죠. 그래서 지난 롱 위켄드 동안 모두 다 팔려 나갔습니다. 새롭게 생산하는 4680 얼마 안 돼야 되는데 왜 사이버 트럭 캐스팅이 이렇게 많이 목격되는지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이 나한테 어떻게 주행하는지 가르쳐 달라라는 글을 아쇼크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아쇼크가 답글을 남기는데 이번 주말부터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는 답글을 남깁니다.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다가오고 있으며 최소한 자동 주차 기능은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척쿡 씨는 또 사이버 트럭이 척쿡 씨의 비보호 좌회전을 테스트하는 장면을 추가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FSD를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